자, 이것도 이제 솔리드에다가 적용하는데요. 일단은 새 컴포지션을 열어보시고, 일단 기본을 좀 살펴볼게요. 960540 20초로 볼게요. 20초 빵빵. 네, 트랩 코드의 미르 3고요. 얘도 이제 솔리드에다 해야 돼서 컨트롤 Y, 네, 화이트 솔리드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미르 3 적용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좀 적용할 때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일단은 뭐 이렇게 종이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질 거고요. 이건 이제 면이에요. 면을 가지고 다루는 거고요. 일단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또 카테고리가 쫙 있죠. 지오메트리를 열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사이즈가 지금 XYZ 500으로 돼 있죠. 뭐 전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인디비주얼로 하시면은 사이즈 XY 각자 할 수가 있고요. 뭐 사이즈 X를 한 900, 뭐 Y는 500, 뭐 이렇게 지금 대략 뭐 화면 안에 크기랑 이렇게 맞춰볼 수 있고요. 지금 Z는 안 되죠. 지금 플레인 상태에서는 이게 플레인이에요. 그냥 면. 그 C4D에서의 플레인하고 똑같은 거라 두께가 없어요. Z가 없고 OBJ 모델 하면은 이제 Z가 활성화되고요. 포지션은 뭐 좌표고, 로테이트 X, Y, 로테이트 X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이렇게 X축 회전, 또는 뭐 Y축 회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구겨져 있죠. 이걸 이제 버티시스라고 하는데 세그먼트예요. C4D로 따지면 세그먼트. X, Y 5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 50, 세로축 50. 세그먼트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가 이거를 2로 줄여볼까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면이 되는 거고요. 4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버티시스 X4 하면은 이렇게 좀 옆에 세그먼트가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Y도 4로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3D C4D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의 그 세그먼트 개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휘어지는 거. 그래서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50개씩 되면은 이제 그만큼 구겨지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프랙탈이 있어요. 여기 좀 열어보시면은 아래쪽에 프랙탈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앰플리튜드가 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 있는데 앰플리튜드 낮추면은 얘가 평평해져요. 이제 이게 휘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앰플리튜드 0이 되면은 평평해지고, 약간 지금 좀 반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재질이 처음에는 약간 반투명해서 그렇고요. 겹치는 부분은 조금 약간 스크린처럼 밝아지는 상태로 나오죠. 그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이제 요거에 이제 뭐 휘어지는 주파수인데 뭐 800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줄이면은 굴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완만해져요. 프리퀀시 올리면은 굴곡이 많아지고 이걸로 이제 웨이브 프리퀀시로 웨이브 느낌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디비주얼 프리퀀시가 있어요. 이제 뭐 기본 프리퀀시를 예를 들어 500이라고 하고서 이제 이건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X축, Y축, Z축. 지금은 뭐 두께가 없으니까 Z는 의미가 없지만 X축은 좀 예를 들어 50으로 낮추면은 좌우의 굴곡이 이제 그 웨이브의 뭐랄까 간격이 이제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낮출수록 굴곡의 간격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건 비중 X축, 뭐 Y축 비중을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고 100%는 이제 100%로 하면 프리퀀시를 값을 다 받겠다는 거고요. 재생 플레이 하면은 재생 뭐 변화가 없어요. 모션이 없는데 밑에 그 에볼루션 수치를 올려보세요. 에볼루션을 올리면은 이게 키모션 해주면은 에볼루션으로 키모션 했을 때 변화가 생기고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요. 오프셋도 이거 다 키모션 줘야 돼요. 오프셋은 X 이렇게 X축으로 파동이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파동이 이동하는 게 오프셋 X. 그 다음에 오프셋 Y 또 Y축 파동 이동. 마이너스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고. 스크롤이 있죠. 스크롤도 이동인데 오프셋 X하고 스크롤하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스크롤은 그 세그먼트 자체가 통째로 이동하는 거예요. 통째로 이동하면서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세그먼트가 하나씩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좌측에 하나씩 나타나요. 새로. 그게 오프셋 스크롤이고 그대로 이동하면서 이제 새로 생성되면서 사라지는 거. 오프셋은 이 세그먼트의 굴곡이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이동하는 거고.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션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컴플렉시티는 이제 복잡도 올릴수록 세밀한 굴곡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컴플렉시티를 낮추면은 부드럽게 보실 수 있고요. 컴플렉시티 3 정도면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색상이나 디자인은 파티클이 아니라 얘는 파티클이 아니죠. 밑에 가면은 이제 머터리얼이 있어요. 머터리얼. 자, 늦게 오신 분들도 여기 지금 솔리드에다가 솔리드에 미르 3 적용하시고 보면 되고요. 머터리얼에 보면 덴시티라고 돼 있고 여기서 컬러를 바꿔요. 흰색인데 뭐 이렇게 색깔을 약간 황금빛으로 바꿔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랄까 지금 머터리얼의 재질이죠. 재질 개념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치 칼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층층이로 보이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샥 연결돼 보이고 약간 이런 뭐 이런 효과도 할 수 있고요. 네. 약간 그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반투명하게 되는 거. 전체적인 오페시티도 있고 앰비언트 디퓨저 이런 거로 또 밝기를 조절하고요. 메탈 뭐 리플렉티비티 해가지고 이렇게 예, 반사를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리플렉티비티는 그 C4D에서 리플렉션을 추가하는 거랑 같아요. 얘가 지금 올리면은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환경에 가상 이미지가 비치는 거예요. 얘는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리플렉티비티 올리면은 한 50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뭐가 이상한 이미지가 비치는데 그 이미지에 대한 선택은 여기서 바꿔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환경 맵이라고 스카이 개념이에요. 스카이의 이미지 준 개념이라 여기서 선택한 이미지가 이쪽에 이제 비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셋이에요. 그러니까 뭐 철치 인테리어 하면 이제 약간 이런 게 되고 요게 이제 섞이는 거고요. 인더스트리얼 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커스텀으로 하면 내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하늘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반사 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마에다 예. 그 야구장 가면은 그 관람객들 이마에다가 쿨 패치 붙이고 있죠. 좀 그래서 얘는 3D 그래픽을 조금 배운 상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전혀 그런 재질 환경 개념이 없으면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 머터리얼 설정으로 이제 느낌을 만드는데 초보자들은 이 설정을 해서 뭐 이렇게 원하는 걸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프리셋이 있어요. 덴시티로 하면 다시 처음 상태고 디폴트가 덴시티고 스무드 서페이스로 하시면은 약간 이거는 그 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크림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요거를 바꾸죠? 그러면은 밑에 값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페이스 티드 서페이스 이렇고 와이어 프레임 이제 뭐가 하나씩 바뀌어요. 지금 스페큘러가 0이 됐죠. 면이 지금 까맣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물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와이어 프레임 이게 이제 그 뭐 이런 거 스크롤 이런 거 하면 이게 모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릿 와이어 프레임 얘는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면하고 선이 같이 나오죠. 히든 라인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확대해 보면은 여기 이제 컬러가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선이 하얀데 선색은 어딨냐 할 수 있죠. 쉐이더 밑에 보면 쉐이더가 있어요. 쉐이더 얘도 같이 바뀌어요. 사실 지금 얘가 요거 프리셋을 바꾸면은 머터리얼의 옵션하고
밑에 그 쉐이더 옵션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재질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선색이 여기 지금 세컨 패스 칼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시 프리셋 좀 구경해보죠. 오늘은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여기서 색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돼요. 보통은 여기서 프리셋을 고르고 그다음에 색을 바꿔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초크, 크롬은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라이트를 줘볼게요. 뉴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로 할게요. 오케이. 짠. 우리가 그 C4D에서 리플럭턴스 레가시 추가해가지고 재질을 하면은 반사 재질을 하면 어떻게 돼? 안 보이죠? 조명이 없으면. 그거랑 같아요. 조명이나 스카이가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반사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라이트를 제가 지금 투뷰로 보고서 탑뷰 라이트가 여기 있죠 지금. 라이트 Z 값을 이렇게 뒤로 좀 빼볼게요. 이렇게 뒤로 빼보면 이제 반사돼서 이렇게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크롬은 요건 좀 완전 반사고, 골드 뭐 이런 거.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져요. 일단 조명에 대한 거는, 조명이 미르에서는 거의 같이 쓰여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계속 볼 거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골드나 뭐 크롬 이런 거는 완전 반사 재질 종류들이고, 미러드 메탈 요거 좀 신비한데, 자 다시 원뷰로 볼게요. 이것도 반사 재질인데 그 약간 뭐지 그 실버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렇게 오프셋 이렇게 보면은 그 약간 무슨 물질 같은, 예. 약간 에테르 물질 같은 막 그런 느낌.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요런 건 사실 이렇게 굴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플래넷 얘는 이제 그 약간 무광이에요. 그러니까 반사 리플렉션이 없는, 플래넷. 카툰은 좀 2D 느낌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자, 이런 게 있다. 예. 다시 덴시티로 가고요. 위로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 보면은 버티시스 50 밑에 보면은 X 스텝, Y 스텝 있죠? 스텝을 올리면은 얘가 한 줄씩 빠져요. X 스텝 2 하면은 세그먼트 하나씩 제거가 돼요. 3이 되면은 2칸씩 제거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휴지가 너플너플 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Y 스텝을 2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약간 사각형 모양의 어떤 파티클 모션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를 막 꾸기거나 돌리거나 회전시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공간에서 뭐 구겨지거나 회전하거나 돌거나 막 그런 모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있죠. 밴드는 꾸기는 거 이렇게 아니, 원통형으로 구부릴 수 있는데 이게 한 지금 사이즈에서는 0.8 밴드 X 이렇게 하시면 0.8 뭐. 근데 이게 이빨이 딱 맞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랜덤하게 구부러지는 것 같은데 거의 부딪힐 때쯤 되면은 딱 이게 우리가 이빨이 딱 맞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밴드 X 0.8하면 이렇게 되고 밴드 Y는 이제 Y축으로 또 구부리는 거예요. Y축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밴드를 구부리면은 터널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터널 사이즈를 좀 더 늘려볼게요. 지금 사이즈 X를 한 1500 정도 주고요. 사이즈 Y는 650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밴드 X를 샥 하면은 지금 이게 좀 커지니까 밴드 X가 한 0.6 0.62 0.62 정도 하니까 딱 들어맞아. 이게 좀 이상해요, 값이. 1이 됐을 때 딱 붙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크기에 따라 좀 달라져요. 크면은 조금만 휘어도 붙고 이게 아마 세그먼트당 값던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를 돌릴 수 있죠. 로테이트 Y로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로테이트 Y를 90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X축 좌표를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놓을 수 있어요. 580 포지션 X 580 카메라 추가해 볼까요? 카메라 연동돼요. 당연히 3D 이펙트로 35mm로 오케이 하시고 이제 카메라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달리투 카메라 이걸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앞뒤로 Z 쭉 왔다 갔다 하시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터널 통과하는 장면. 이렇게 어떤 뭐 그런 무대 배경이나 이런 SF 영화라든가 이런데 뭔가 통과되는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 그래서 미르는 기본적으로 뭐 라이트라든가 카메라 이런 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가볼까요? 아까 해서 요 프리셋 골라볼 수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쉐이더가 또 있어요. 쉐이더를 볼게요. 덴시티가 있고 스무드가 있고 플랫이 있어요. 약간 스무드는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색이 이런 식으로 음영이 그라데이션이 되고 덴시티는 그냥 전체적으로 같은 색으로 보여주는 거고 플랫은 그 한 세그먼트당 하나의 반사광을 가져요. 그게 이제
블렌드가 애드인데 이거 노멀로 하시면은 블렌드 모드 없이 이게 지금 애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밝아졌죠. 일단 노멀 슈퍼 애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프랑 노멀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노멀로 놓을게요. 블렌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컨 패스는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세컨 패스 와이어프레임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세컨 패스 SP가 세컨 패스 라인 사이즈 2로 하면은 더 두꺼워지고 컬러는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 이때 필 와이어프레임 이것 옵션이 있어요. 드로우에. 그러니까 필은 면하고 선이 다 같이 보이는 거고 와이어프레임은 선만 보는 거고요. 포인트만 나오나? 얘가 오프가 돼요. 세컨 패스 오프 해볼게요. 세컨 패스 오프로 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약간 그 뭐지? 별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이런 느낌. 그 포인트 사이즈가 있죠? 포인트 사이즈 3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카메라 지금 달리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별이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파티클이 아니라 어떤 고정되어 있는 파티클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어요.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면 이렇고 이런 느낌. 프런트 필 백 와이어 이거는 가려진 면에만 와이어가 나오는 거고 프런트 필 백 컬 이거는 이제 컬은 좀 가려지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좀 가려지는 거 프런트 와이어 백 컬 와이어 우선 뭐 이렇게 옵션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그렇고 일단은 지금은 세컨 패스 오프로 하고요. 드로우는 필 이걸로 볼게요. 얘를 이제 얼음 터널 같은 느낌으로 해볼 건데요. 일단 위로 가서 컬러를 약간 우리 푸르스름한 느낌, 약간 밝은 파랑 정도 설정해 볼게요. 약간 그 얼음 동굴 이런 거 영화에 나오면 좀 푸르스름한 느낌이죠. 그 빙하도 그렇고. 지금 포인트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 좌표를 지금 중간으로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 또 다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480에 270 이거 포지션 라이트에 확인해 보시고요. Z축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가까운 데로 갖고 오죠. 마이너스 한 900 정도 하면은 이제 앞쪽으로 오니까 앞쪽이 밝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로 보내면은 뒤쪽이 밝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이 달라져요.
라이트가 요쯤으로 지금 마이너스 250 정도 하면은 Z를 요쯤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빛의 그 반대 방향이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모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라이트가 이쯤이 제일 밝으니까 라이트가 그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00 정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솔리드 선택하고요. 머터리얼에 이제 요거 좀 바꿔보셔도 돼요. 지금 아까 덴시티에서 조절했는데 페이스티드 서페이스 요게 좀 그 딱딱한 느낌이에요. 페이스티드가 플라스틱 이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부드럽게 색이 되고 약간 노이즈가 들어가요. 골드 얘는 지금 미러드 메탈 뭐 이렇고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재질이 둥글둥글하게 보이죠. 우리가 C4D에서 퐁태그라 그러잖아요. 퐁. 실제로 각이 져 있지만 각이 약간 져 있는 면이지만 우리가 렌더 뷰로 봤을 때 그 스피어라든가 둥글둥글한 거는 둥글게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티드 서페이스로 해보고요. 자, 컬러를 바꾸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 원하는 색으로 바꿔보시는데 저는 아이스. 얘가 페이스티드는 그 아까 그 덴시티는 좀 반사광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페이스티드는 그 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하얗게 반사가 돼요. 스페큘러가 있고 리플렉턴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페이스티드로 하고서 색을 바꿔보시면 되고요. 라이트를 이동해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광이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죠. 라이트의 Z가. 그 다음에 카메라 툴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션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터널 통과하는 모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터널을 좀 길게 하면 좋겠죠? 터널을 길게 하려면은 솔리드 선택하시고 지오메트리 사이즈 X를 한 2000 정도 2000 2200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X축으로 되게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면이 이상해졌죠. 왜냐하면 세그먼트도 같이 늘려야죠. 그래서 버티시스도 아까 50이었죠. 한 100 정도? 110? 110으로 해볼게. 오케이, 됐다. 버티시스 X 한 110 정도 이렇게 올려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좀 그 비율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한 120? 120 정도 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 세그먼트 개념이니까 플랜을 꾸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꾸겨지는 정도는 어디서? 프랙탈에서의 앰플리튜드. 저랑 꾸겨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앰플리튜드로 조절하시면 돼요. 앰플리튜드 낮추면은 요 정도. 요것도 느낌이 있죠. 약간 뭐 이런 어디 막 그 괴물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스타워즈에 보면은 이런 거 빨려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꾸겨주면은 약간 뭔가 얼음 터널 같은 느낌. 라이트를 조금 더 뒤로 빼볼게요. 마이너스 850 정도로 Z를 더 뺐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카메라 모션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3D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뭐 텍스트 같은 거 배치해 놓으면 텍스트가 그 상황에 이제 디자인상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좀 파티큘러하고 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지오메트리는 기본적인 세그먼트라든가 뭐 좌표 뭐 휘어지는 정도를 잡고, 프랙탈은 구겨지는 정도라든가 이제 모션에 대한 설정, 오프셋은 꾸불꾸불하는 모션을 또 할 수 있고요. 이 오프셋 변화를 통해서 이제 구겨지는 이게 랜덤하게 바뀌죠. 그런 것들. 컴플렉시티로 복잡도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밑에 하위는 좀 세부적인 건데, 이거는 차차 써보고요. 머터리얼에서 기본 재질을 잡고, 쉐이더에서 2차적인 또 재질 설정을 하고요. 선에 대한 디자인, 포인트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맵이 있어요. 그래서 또 환경 맵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얘는 반사 재질이어야 돼요. 이거 인바이런먼트 맵은 그 아래쪽에 있는 크롬이나 골드 뭐 이런 밑에 쪽에 있는 금속 재질을 했을 때 반사 재질이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리플렉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네, 리플렉티비티가 올라가야 이제 반사 재질을 썼을 때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고요. 리플렉티비티 50으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그린 포레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이끼가 낀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뭐 터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이게 리플렉션 값으로 보시면 돼요. 리플럭턴스, 뭐 리플렉션 레가시 C4D에서. 자, 멤버론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쉬기 전에 하나 더 볼게. 일단 중간 저장할게요. 일단 세이브 하시고. (8월 28일이고요) 미르를 보고 있고요. 동화책이나 뭐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뭐 약간 판타지 이런 데 보면 미르의 세계 막 이러잖아요. 약간 좀 그런 신비적인 그런 마법 마녀가 나올 것 같고 막 마법사 뭐 그런 판타지나 영화에서 미르란 단어 많이 쓰는데 그냥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약간 환상의 세계 같은 배경을 만드는 데 쓰는 이펙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입체적인 거, 그래서 지금처럼 막 터널 같은 배경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지? 비저빌리티 여기군요. 비저빌리티 열어볼게요. 그 폼에서도 비저빌리티에 거기서 폼에서는 뒤를 이제 가리는 게 있었잖아요. 얘는 니어하고 파가 있는데 거기 포그 칼라가 있어요. 지금 포그 칼라를 얘가 이렇게 하면은 딱 찍을 수 있어요. 여기 그 뒤쪽 있죠? 근데 뒤에 여기 까만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까만 부분은 뭐예요? 그 에펙의 배경이잖아요. 이거 지금 배경 끄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뒤에다가 뭐 배경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그냥 솔리드로 2D 배경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해가지고 약간 좀 어두운 파랑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지금 요 정도 색에서 조금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배경이니까 레이어를 맨 밑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그 솔리드에서 다시 미르 비저빌리티로 와서 그 포그 컬러를 그 솔리드로 딱 찍어줘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그 가운데 보이는 솔리드에 찍어주시고 포그 스타트하고 엔드가 있는데요. 그 포그 엔드를 얘를 좀 값을 줄여야 돼요. 지금 범위가 요 정도? 네, 포그 스타트를 한 500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 500, 엔드 1500 500부터 1500 픽셀 지금 카메라가 있는 위치부터 요 정도 범위 안에서 그 안개가 들어가요. 무슨 색으로? 그 밑에 칼라 색으로 이렇게 싹 가려지죠? 이런 느낌. 얘가 지금 슬라이더가 좀 값을 조절해 볼게요. 포그 스타트 에딧 밸류 눌러서요. 여기 레인지를 0으로 잡으시고 이거는 슬라이더 레인지 좌측값 0으로 하시고 포그 엔드는 오른쪽 클릭 에딧 밸류 슬라이더 레인지를 1000으로 할게요. 한 1000 정도부터 잡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더로 조작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드는 뒤에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 스타트는 이제 안개가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다시 그 솔리드 지금 배경 솔리드 색을 제가 검정으로 했어요. 이렇게 검정으로 하죠. 그러면은 그 다시 비저빌리티 컬러도 검정으로 찍죠. 그럼 이렇게 뒤가 이제 암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 뒷배경에 들어가는 솔리드 색에 맞춰주면 돼요. 포그 컬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게 어두워져서 지금 카메라의 달리 툴로 이동하면은 이게 카메라가 다가가죠. 그러면은 계속 그 같은 거리로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둡게 보여도 카메라가 다가가면 밝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거리만큼 스타트 엔드 거리만큼 제가 지금 포그 스타트를 뭐 150 엔드는 20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150부터 2000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가려지는 느낌. 약간 그거 있잖아요. C4D도 그 백그라운드에서 포그 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포그 컬러를 흰색으로 해서 하얀 안개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개를 만약에 하얗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여기 블랙 솔리드 얘를 솔리드 세팅으로 가서 화이트 솔리드로 바꿀게요. 화이트로 바꾸고 그냥 이런 건 그냥 삐지라고 일단 통일하죠. 뭐 삐지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얗게 만든 다음에 화이트 솔리드 선택하시고 자, 비저빌리티에서 포그 컬러를 흰색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뒤에가 뭔가 하얀색 안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죠. 그래서 아까 얼마로 했지? 2200 포그 엔드를 2200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흐려지는 거니까 포그 스타트는 한 250 정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다가가도 뒤쪽은 이런 식으로 살짝 가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포그 스타트가 이제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시작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어서 뒤쪽이 뭐 이렇게 터널이라든가 뭐 어떤 땅 지형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모양 했을 때 뒤쪽을 Z축으로 봤을 때 뒤에가 딱 끊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싹 가려지게 페이드 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게임 뭐 이렇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뒤쪽이 이렇게 안개가 껴서 이렇게 쫙 뒤쪽 배경은 멀리 배경은 안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안 보이는 배경까지 한 번에 렌더링해서 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게임이 렉이 걸리니까 뒤쪽은 이제 가까이 갔을 때만 보여주게 하고 이제 그 경계선은 살짝 안개로 가려지게 하고 다 비슷한 거죠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모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달리 툴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전진되는 모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터널 터널 같은 거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뭐 지금은 앰플리튜드 한 50 뭐 내외 정도 설정해 보시면 되고 프리퀀시는 500 정도 잡았고요. 앰플리튜드 레이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레이어에 맞춰서 굴곡을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일단은 터널 만들면서 기본을 좀 봤고요.